(30보다) 큰 수. 요거는 34지, 그치? 요것보다는 이게 중동부 시간표인데 네. 오전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아직 학교 안 들어간 애들. 지금 그러니까 7월 달에 들어온 애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걔네 3월에 학교 들어가는데 그 사이 오전에 와서 한국어를 세종대왕교실에서 한국어 배우고 한국어요? 네. 근데 교실은 이렇게 돼요. 학생이 그냥 이렇게 몇 명씩 네. 많아야 5명 정도. 그다음에 우리 여기에 지금 중학생이 공부하고 있어요. 32일 그다음. 여기는 에디스리네. 네. 잠깐만. 아까 이 문을 문 여는 거예요? 아까 잠깐만. 지금 여기 입안에 지도가 3개 있어요. 하나는 중국 지도, 한국 지도, 그다음 저쪽에 세계 지도 있어. 근데 애들이 이상하게 얘네가 물어요. 어디에서 뭐 이렇게 저도 근데 애들한테 사진 좀 찍자 이렇게 할 때 있거든요. 어디 서면 여기 주로 많지. 여기 많이 써? 사진 찍으면은? 네, 사진 찍을 때 이쪽에. 세 개를 찍고 이거는 나서. 선택하는 거 조금 그런가 봐. 교실이 총 몇 개예요, 그러니까? 4개죠. 4개? 여기 이제 장명실 교실. 장명실 교실, 여기는? 여기는 공자 교실. 아니야. 여기? 세워봐봐. 요거 한 줄에 10개지. 여기는 중국어. 거기는 교사가 몇 분 정도 활동하시나요? 우리 선생님들 지금 5명. 네? 5명. 5분이 네. 활동하시고. 네. 무엇을 가르치냐? 우리가 6개 과목 이제 뭐 교과는 한 6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5분이잖아. 네. 그 5분이 이거를 골고루 다 가르쳐요?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영어하고 국어, 어떤 선생님은 수학하고 중국어 이렇게 두 개씩. 근데 우리 선생님 일당백이에요. 진짜 다 2개 이상은 해요. 그 이유인즉 중국에서 온 애들이 있어요. 신규 학생들. 중국에서? 그 와중에도 이렇게 중국에서 들어와서? 7월 달에, 그러니까 6월이 수능, 네. 중국은 6월이 수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수능을 보고 오고, 그다음에 중학생들은 중학교 졸업하고 오고,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 대학교 가려고 오는 애들 있고, 아니면 한국에 고등학교 오려고 오는 애들 있었죠. 그래서 7월에 학생들 좀 늘었죠. 그리고 기존 학생들은 그냥 그대로 공부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늘었어요, 학생. 저번에 온학 얘기했잖아요. 온학. 네, 네. 온라인으로. 네. 그러니까 중국 현지에 있어도 네. 여기서 온라인으로. 그러면 그 아이들도 온학으로 교육받다가 들어온 친구들. 그러니까 12월 지난해 12월부터 1월부터 시작해서 온학했던 학생들이 한 이번에 7월에 들어왔었어요. 네. 그런 학생도 있고, 네. 또 새로 신규로 하는 애들도 있고. 네. 온학은 제가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중국에다 홍보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원이 국내에서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아이들보다는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이번에 7월에 들어온 학생도 온학을 하다가 온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조 학교 다니던 아이들이 있어요. 조선조 학교 다니던 아이들이 이제 조선어가, 그러니까 조선족 학교 다닌다는 그거는 정말 민족심이 강한 그런 학부모라고 봐요. 학교를 학교 시설도 시설도 좀 많이 일반 학교에 비해서 후지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내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수업 시수가 반토막 났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선어 과목이 조선족 학교에서는 주 과목이에요. 우리 여기서 말하면 국영수에서 국어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주일에 배정되는 시간이 최소 5시간 내지 7시간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2시간 내지 3시간이에요. 아, 요번에 지금 바뀌어서 네, 교육 과정이 바뀌고. 그 중국어를 이제 제1국어로 해야 된다. 그렇죠. 대신 그동안 우리 한어로 여겼던 그 중국어가 7시간 내지 5시간으로 간 거예요. 그게 지금 조선족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조선어 외에는 다른 거는 다 한어로 교육을 하죠. 그렇죠. 네. 예전에는 수학은 조선어로 가르칠 수 있었는데 네. 이제는 조선어 과목만 조선어로 가르칠 수 있고 나머지 과목은 다 이제 중국어로 가르친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싫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자선책으로 찾는 게 그러나 주말 학교는 그 대안이 안 돼요. 주말 학교는 말 그대로 그 주말에 아주 짧은 시간에 그냥 우리 언어와 우리 문화 그 정도의 체험 수준의 공부란 그렇죠. 말이죠. 예, 그래서 대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 어쨌든 오기 쉽잖아요. 네. 그럴 바엔 내가 정말 이 학부모가 나는 우리 민족 교육을 나는 끝까지 하고 싶다. 그리고 잘하고 싶다 하면 당연히 한국에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서울국제학원 여기에 그러니까 찾는 한국에 이제 오다 보면 뭐 어쨌든 저희 학원은 징검다리 역할을 네. 그동안 해왔으니까 바로 한국 학교에 들어가기에는 무리니까 이제 학원을 찾다 보면 저희 학원을 찾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 알게 되었어요. 아, 학부모님들이 꼬맹이가 왔어요. 이제 제 말고 또 하나 꼬맹이도 왔는데 2학년 학생인데 예, 중국에서 1학년 다니다가 그렇게 조선족 학교 그렇게 다니느니 그냥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원래 거기다 외할머니한테 두고 왔어요. 엄마는 여기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중국어도 배우고 한국어도 잘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뭐 어차피 다 이제 중국 애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데리고 왔다고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한국 학교 입학을 할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근데 한국 학교만 다니면은 네. 또 한계가 있잖아. 이제 중국어 문제가 또 있고. 생기긴 하는데 네. 뭐 그거는 일단 이제 또 차후의 일이지만 엄마가 한국에 있고 그리고 어쨌든 앞으로 생활을 한국에 살 거고 그리고 나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조선족 학교에다 아이를 보냈다는 것은 그 민족 교육에 대한 그 열의가 남다르다고 봐요. 네. 그래서 한국까지 오는 것까지 결심할 수 있죠. 그런데 저희 학원에 이제 장기적으로 다니는 아이들 있잖아요. 네, 몇 년씩 네. 다니는 아이들은 한국 학교에 부족한 걸 알아요. 그게 뭐냐? 결국은 또 이제 이중 언어잖아요. 여기에 너무 오래 있다 보면 어쨌든 내 고향, 내가 태어난 곳은 중국이고 아직까지 국적은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그걸 어떻게 완전히 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어가 점점 잊혀지는 게 걱정이 돼서 결국 저희 학원에는 어쨌든 2가지가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온 그 지호 학생처럼 한국 학교 적응하는 것도 되고 이따가 중국어가 필요할 때도 중국어도 되고 가르칠 수 있으니까 이제 방금 왔던 그 학생 지성 학생도 원래 9월에 중국에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들어가자마자 또 여기 한국에 오래 있다 보니까 중국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있으면서 지금 중국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진로라는 건 사실 마음속 깊은 걸 꺼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동안도 학교에서 진로 교육이 나는 그렇게 잘 됐다고 보진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 이 아이들은 저희들 여기에서 공부를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선생님과 어떤 그런 애착 관계도 생기고 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또 그런 걸 자기 마음속 깊은 걸 얘기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여기에서는 뭐 어쨌든 그 중2 때부터 중1은 학교에서 그 자유학기제라고 해가지고 나가서 막 체험하느라 정신없어요. 근데 이제 중2 때부터 슬슬 질문이 들어와요. 중3 때 제일 많이 질문이 많아지죠. 네. 특히 지금 고등학교를 앞두고 지금부터 그래요. 8월부터 10월까지 애들이 그 고민이 증폭해요. 나는 과연 어떤 학교를 가야 되는지. 한국에서
그렇죠. 고등학교 고등학교 선택하는 선택할 거. 수 있으니까. 아, 네. 어느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될지. 그렇죠. 크게 고등학교 선택을 한다 그러면 뭘 생각을 해둬야 돼요? 일단 한국의 고등학교는 단순해요. 세 가지예요. 어. 세 가지 패턴인데 뭐 이제 특성화고 일반고 그다음에 특목고인데 지금 한국 정부 차원에서 점점 그 위에 특성화고를 평준화, 하향 평준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국 사실상 두 가지. 그냥 일반고가 할 거냐 아니면 그 아래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특성화고 갈 거냐. 일반고하고 특성화고는 어떤 차이인데? 일반고는 말 그대로 일반고고요. 그냥 그 아직 내가 진로를 특별히 정하지 않고 네, 대학을 목표로 가는 학교라고 보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특성화고. 인문계라고 하는데. 인문계나 뭐 이공계나 어쨌든 그 관계없이 예, 요즘 통합교육이기 때문에 그런데 특성화고는 예를 들면 여기 우리 구로에 뭐 독일전자고등학교 있다. 그러니까 무슨 기술고등학교. 그렇죠. 그다음 또 여기에 뭐 무슨 디자인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미술 고등학교 좋아하는 과정을 봐주면 바로 취업할 수 있는 맞아요. 데를 대학 안 가도 특성화고. 되고. 예, 그런 걸 선택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학교에서는 아이들 그냥 한국어가 어눌하다는 이유로 무 자르듯이 너는 특성화고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저는 이제 아이들 그 자기가 그렇게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속상해가지고 근데 글쎄요. 그 고민은 이제 복합적일 수 있어요. 아이들에 대한 고민이고 또 자기 고민일 수도 있어요. 학부모님들은 기본적으로 한국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될지 잘 몰라요. 그리고 예를 들어 본인이 잘 모른다. 네. 한국 학교에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니까 이 학교에서 뭐 통지라든가 통신문이라든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거 보고 고민 있고 또 다른 그다음에 거구나. 이제 전화하려도 좀 어려워. 학교에 예, 연락에 선생님한테 소통하는데 또 어려워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학폭이나 왕따 당할까봐 왕따. 걱정이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되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 뭐 성적이 잘 안 나와서 걱정이고 네, 뭐 이런 것들. 그대로 이 학원에 서울국제학원에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저는 그 학부모님들이 그 모임이 있어요. 그 온라인 상에서 모임이 있어서 수시로 줘요. 제가 어떤 경우는 뭐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이런 뭐 교육 관련 정보도 수시로 올려놓고 또 이제 뭐 여기 보시다시피 이 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제 나왔는데 이게 다 학부모님을 위해서 제가 쓴 글이에요. 아, 그게 무슨 책이에요? 이게 저희 학원에서 만든 서울국제학원에서 만드는 이제 1년에 2번씩 만들거든요. 뭐 여기 안에 이제 제가 그 학부모님들에 대해서 이제 보면 우리 학교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공부하고 있다는 것 네, 쓰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는 또 어떻게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들도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거 어떤 교육 그런 일기 같은 내용들을 썼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학부모님들이 상담하면서 제가 성공. 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상담 성공 사례. 그러니까 실패도 있어요. 실패 실패도 사례도 있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상담 이런 사례. 것들, 이런 것들을 적어서 학부모님들께 드리죠. 이 책을. 네, 이렇게 해서 학부모님들 그러니까 간접적인 교육이라 할까요? 네, 네. 그렇게 하고 제가 수시로 우리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올려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요즘 뭐 중2 과목에 시를 배우는 시예요. 그 시가 비와 당신 뭐 이런 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유튜브에 노래도 있어요.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그 노래도 감상하고 그다음 가사도 감상하고 이게 우리 아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시라고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학부모님들에게 필요한 그
그 교육이랄까 정보도 제공을 해주고 네. 그 커뮤니티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아이들은 지금 사춘기 때 막 이성에도 관심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학교 교과도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잘 이해 못해요. 우리 아이가 막 지금 사춘기인데 예를 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런 걸 지금 배우고 있는데 뭐 아는 예쁘게 뭐 연애한다도 예쁘게 여기는 하면 되죠.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먼저 알아야 자녀들도 교육도 좀 방향도 잡고 잘 나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열심히 이렇게 그런 면에서. 자료를 찾는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한국 생활 잘해요. 그냥 학부모님도 막 정신없이 자기 일에 바쁘고 정작 우리 아이들이 교육에 대해서는 그냥 학원에 맡긴다든가 학교에다 그냥 던져놓는다든가 이러면 얘가 진짜 많이 힘들어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얘가 6월 달인가 엄마가 가가지고 사인을 했대요. 그래서 무슨 사인 했냐니까 이제 중퇴 사인인 거예요. 엄마가 이걸 인지하고 있고 아이가 학교 이제 더 이상 안 다니는 걸 안 다닌다는 거에 대해서 사인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 학원에 왔어요. 그 엄마가 이제 학교 안 다니고 그러니까 봐요. 6월 달에 사인했잖아요. 근데 이제 8월에 왔어요. 근데 사실 그 사이 방학이었잖아요, 학교는. 근데 애를 집에다 두어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근데 학교는 이제 겨우 고2예요, 고2. 이제 1년만 좀만 버티면 대학 가면 되는데 왜 이런 무모한 판단을 했냐. 중퇴하면은 그 뭐지? 별도로 저기를 봐야지.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데 되지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아이를 그래도 학교를 가라고 했어요. 일단 9월에 다시 어떻게 교육청에다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그냥 바다에 뚝 떨어지는 애가 있는가 하면 네? 너무 이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양쪽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보면서 이 학교 그러면 얘가 5월 달에 나를 만났으면 얘가 아마 중퇴 안 했을 거예요. 그런 사인을 내가 동의 안 하죠. 중퇴를 하게 되면은 일단 학교를 중퇴를 하게 되면은 퇴학 처리란 말이에요. 퇴학 처리가 되고 그러면은 나중에 대학을 들어가거나 뭐 하려고 그러면은 뭐 검정고시.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데 검정고시가 어려운가? 뭐 60점이니까 스스로 어떻게 공부하기는- 보면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가 이 친구한테 지금 아직 계속 상담 중인데 그 와중에 얘가 또 체류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를 안 아이들이 다니니까 그렇죠. 예, 학교 안 다니니 학교에서 더 이상 얘를 연장해 줄 필요도 없고 그래서 내가 그런데 왜 이렇게 나왔냐니까 걔가 특성화고를 다녔더라고요. 여기 근처에요. 여기 동작구에 꽤 유명한 100년 이상 된 학교예요. 나는 그 학교 저희 학생이 한번 그 최항이라는 학생 거기 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학생 그 학교를 졸업하고 고대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저희 학원에서 공부하다가 들어간 다음에 굉장히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해서 이제 대학교 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얘는 이제 거기 갔는데 적응 못한 거예요. 근데 왜 적응 못했는가 하면 얘는 그런 학교 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그 전공은 걔한테 너무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엄마가 좀 한국 교육에 대해서 알았다면 1학년 때 전학을 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 전학제도도 있잖아요. 내가 이제 1년 동안 공부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실제로 저희 학원에 2월 달에 전학한 학생이 있어요. 저기 디자인고에 갔다가 일반고로 전환했어요. 뭐 얼마나 지금 얘는 신났어요. 이제 대학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전학도 가능해요? 그럼요. 근데 이게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런 것들 소통이 안 되니까 계속 저하고 얘기해요. 그럼 제가 그냥 학교 선생님한테 얘기해요. 얘가 지금 전화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도 친절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명확히만 얘기하면 되는데 학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얘가 그냥 1년 반 동안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 그냥 계속 방치되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는
수업 온라인으로 하는데 온라인으로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더 이상 너는 이제 출석이 카운팅 안 되니까 이거는 거의 퇴학이다.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퇴학 처리거나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체류하는데도 문제가 걸리고 나중에 뭐 진료비 여러 개 되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엄청- 다시 퇴학 처리되면 다시 이거 복학이 안 돼? 그래서 그걸 지금 제가 교육청이라든가 이제 그 학교에서는 끝났어요, 사실. 네, 아니면 뭐 2학년 다시 다녀야 된다든가 뭐 이런 문제가 있죠. 그건 이제 교육청하고도 문제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걔가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너 왜 그런데 이런 학교 갔냐? 그러니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센터를 다녔는데 센터에서 얘가 지도받았는데 센터 선생님이 그냥 써줬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학교 가는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고 네, 그렇구나.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학교가 되게 명성이 있어요. 정말 가서 잘하면 그 선생님은 아마 그렇게 보낼 때 그렇게 기대하고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얘는 적응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구세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얘를 작년에 12월 달에만 만났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죠. 네, 그래서 좀 주변에 많이 알려져서 전 이런 상담도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그렇죠. 모르기 그래서 때문에. 몰라서, 네, 몰라서. 그리고 조금 약간 적극성도 또 부족하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 교육에 내 교육에 꼭 무슨 학교 교육을 떠나서 내가 지금 매일매일 교육하고 공부하고 있는 상태를 점검했다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상담도 좀 해줘요. 그러니까 꼭 학원에 등록이 안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필요하다 하면 네네네. 전화 상담 당연하죠. 언제든지 전화하면은 그러니까 여기 학원 오기 전에 어마어마한 상담 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안 와요. 한국에 학원에 안 올 수도 있어요. 그 학부모님들이 이것저것 많이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나는 이 학원에서 애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저랑 같이 얘기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학원에 보내는 거죠. 지금 서울국제학원은 온라인 저 홈페이지라든가 다음 블로그인가? 네.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도 운영하면 그런데도 그런 필요한 정보들도 올라가 있고 그런 걸도 참고하면 그것뿐만 되겠네요. 아니라 우리 학부모님들이 블로그 이런 걸 잘 사용 안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위챗방 위챗방도 만들어서 거기에다 직접 올려도 주시고 그거는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네.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 등록하신 학부모님들만 볼 수 있는 거니까. 그 외에도 제가 제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같이 공유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책도 만들어서 또 학부모 애들이 여기 와서 공부한 상황을 알려드립니다.